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2차 전지 한 종목만 꼽자면 포스코 홀딩스보다 이 주식 42배 더 대박 납니다. 2차 전지 종목 중에 포스코 홀딩스보다 어떤 종목이 더 좋은지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6만 7천 명이고 7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그리고 UAM,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로봇, UAM,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다 정리해 놨으니까 꼭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입니다. 2차 전지 딱 한 종목만 꼽자면 포스코 홀딩스보다 이 주식이 42배 더 대박 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니 포스코 홀딩스가 얼마나 잘 나가고 있길래 포스코 홀딩스보다 더 잘 나갈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포스코 홀딩스가 30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실적 악화에도 30만 원 넘보는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실적 악화 전망에도 주가 상승세를 거듭하면서 30만 원을 돌파를 했고요. 포스코 홀딩스가 주력 사업인 철강 외에 리튬이나 니켈 등 배터리 소재 원료 사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전망 자체가 긍정적으로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성장이 더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가치 투자자들이 얘기하는, 지금은 안 좋지만 앞으로 EPS 주당 순이익이 성장할 만한 기업이지 않나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월부터 중장기적인 프로젝트 광석 리튬, 염수 리튬 신사업이 추가로 진행이 되고요. 2023년 하반기 광석 리튬 4.3만 톤 준공이 예정이고, 염수 리튬 북미 지역에서 3, 4단계 투자 확정 예정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기대감이 큰데, 아니 이 리튬 사업이 상당히 지금 늘어나고 신사업으로 나와주고 그다음에 공장도 새로 짓는다고 하는데, 이게 뭐 대단한 거길래, 이게 뭐 엄청난 거길래 포스코홀딩스를 30만 원까지 끌어올리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국 100년 쓸 리튬을 포스코홀딩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한국이 100년 쓸 리튬이 여기 있습니다. 2030년 세계 3위 생산국 될 겁니다라고 나와주고 있는데, 아르헨티나 북서쪽 살타주 해발 4,000m 고지에 있는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에서 포스코그룹 리튬 골조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입니다. 염호가 뭐죠? 말 그대로 소금 호수입니다. 이 소금 호수에서 지금 누가, 포스코 그룹이 공사를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무슨 공사? 바로 리튬 공사를 하고 있다는 소리인데, 염호에는 생물이 살 수가 없지만 하얀 석유, 리튬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왜 하얀 석유냐라고 한다면 좀 이따 알려드리겠지만, 그만큼 쓸데가 많기 때문에 하얀 석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염호에는 리튬이 많구나.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는 볼리비아, 칠레와 인접한 리튬 삼각지대에 자리를 잡고 있고, 이 리튬 삼각지대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전 세계 리튬의 약 65%, 많게는 70%까지 매장돼 있는, 어떻게 보면은 리튬의 중심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리튬의 중심지에 있는 이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의 약 25,500 헥타르, 이게 이제 땅 크기인데, 어떻게 보면은 규모가 얼마쯤 되냐? 여의도의 약 30배 정도 되는 염호, 호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호수의 채굴권을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염호에서 나오는 리튬을 포스코가 25,500 헥타르 정도, 그러니까 여의도 면적의 한 30배 되는 정도의 채굴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요, 이 아르헨티나 뭐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가 뭐 얼마나 대단한 염호길래 이렇게 얘기를 하시나요? 무슨 염호길래 포스코 그룹이 25,500 헥타르나 사들였나요?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면 포스코의 염호입니다. 옴브레 무에르토고요. 우리가 흔히 이 칠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이렇게 우리는 이 리튬 삼각지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삼각지대의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옴브레 무에르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당한, 누가 봐도 위치적으로 봤을 때 리튬이 많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에는 약 전기차 배터리 3억 개를 만들 수 있는 리튬이 매장돼 있고요.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보다 대한민국의 100년 배터리를 책임질 만한 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난 양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포스코 그룹은 2022년 3월 9,500억 약 1조를 투입해서 1단계 공장 건설을 시작을 했고 2024년 상반기 준공이 끝나면 연간 2만 5천 톤 정도의 수산화 리튬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030년에는 국내 생산 능력까지 약 30만 톤, 그래서 글로벌 3위까지 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고요. 아 그렇구나. 정말 엄청난 양의 리튬이 매장돼 있다 보니까 포스코가 이 염호를 아까 얘기한 25,500 헥타르를 사들였고 그 사들인 염호 안에 있는 리튬은 약 대한민국의 100년 배터리를 책임질 만한 양이 들어가 있구나. 그래서 이미 공장을 짓고 있구나. 이게 당장은 생산이 안 되고 판매가 안 되지만 기대감이 엄청나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아니 근데요. 리튬 듣기는 했는데 리튬이 뭐 얼마나 대단하고 어디에 쓰이길래 그리고 얼마나 많이 쓰이길래 사실상 지금 리튬 거리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리튬이 뭔지 그리고 왜 염호에서 리튬을 생산하는지 다른 데서 리튬을 만들 수는 없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코가 왜 염호, 그러니까 이 호수에 중심을 두고 있는지 이거에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리튬은 원자번호 3번으로 금속 중 가장 가벼운 물질로 지구 지각의 약 0.006%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리튬의 87%는 어디에? 땅도 아니고 딴 데도 아닙니다. 어디? 염호에 매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포스코가 염호를 산 이유는 뭐다? 리튬을 만들려면 염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굳이 여기에서 남는 13%에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물론 하면 좋겠지만 당연히 확률이 높은 87%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포스코홀딩스가 염호에 투자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튬을 채취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87%인 염호에서 빼는 방식이 있고 13%인 광석에서 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물에서 분리하는 것과 염호에서 나오는 소금 덩어리. 왜 아까 염호라고 했죠? 염이 뭐라고 했어요?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이 소금이 리튬이 아닙니다. 이 소금에서 리튬을 정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소금 덩어리에서 정제하는 방법이고요. 사실상 이 방법이 되게 웃긴 게 염전이랑 똑같아요. 물을 빼서 그 물에서 이제 소금을 좀 덜어낸 다음에 거기서 정제를 하는 거라서 사실상 우리가 염전에서 하는 거나 여기서 리튬을 채취하는 거나 좀 방식이 좀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호는 대표적으로 아까 이 리튬 삼각지대에 있는 볼리비아 우유니 사막 사실상 이게 정말 이 거울처럼 하늘이 비춘다 그래가지고 이슈가 좀 됐었죠. 그래서 볼리비아에 우유니 소금 사막이 있고요. 칠레에 아타카마 염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에서 이렇게 삼각지대가 형성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생산 방식과 편리함에서 이런 광물이 아니라 그리고 누가 봐도 매장돼 있는 양만 봐도 염호 생산 방식이 각광받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가 염호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염호는 남아메리카에 분포하고 있고요. 광물은
호주에 분포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두 개 다 뭡니까? 대부분 FTA 체결국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일단 호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FTA 체결국이 맞고요. 남아메리카에서도 당연히 FTA 추결국이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호주나 남아메리카에서 이 만들게 되면은 보다 대부분은 이 미국에서 배터리를 만들 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니 근데요, 아까 리튬을 하얀 석유라고 했는데 왜 하얀 석유나요? 뭐 어디에 쓸 수 있길래 하얀 석유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기능입니다. 하얀 석유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쓰임새입니다. 여기저기 쓰이는데 첫 번째는 유리의 첨가제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의 품질이나 내열성을 개선을 하고 있고요. 1940년 정신의학자 존 케이드가 실험에서 탄산 리튬이 조울증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양극성 장애, 말 그대로 조울증의 치료제로 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리튬은 다 배터리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했겠지만 유리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웃긴 건 정신병 치료제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제외하고도 지금 현재 2023년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곳이 어디냐 한다면 바로 리튬 이온 배터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배터리 원가의 약 40%를 차지하는 양극재와 전해액의 원료로 쓰이게 됩니다. 양극재에서는 이제 리튬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니켈, 뭐 아니면은 뭐 우리가 망간, 그다음에 코발트 함께 양극재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전해액에서는 이 전해의 염과 함께 이 리튬이 전해액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 둘만 해도 원가가 40%예요. 그러니까 얘네를 만드는데 리튬이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리튬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튬 대부분이 이제는 리튬이온 배터리로 사용이 되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SK온이 주력하는 NCM, 니켈 코발트 망간, NCMA,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NCA,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LFP, 리튬 인산철 등의 배터리 핵심 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리튬이 왜 중요하고 왜 소중한지 확인했고요. 이걸 염호에서 왜 뽑는지 확인을 했고요. 근데 이걸 뽑아서 어디다 쓰는지까지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다?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포스코 홀딩스가 왜 리튬의 진심이고 왜 리튬의 성장성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세하게 좀 열어보면은 포스코 그룹의 본격적인 리튬 투자입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리튬 염호에 대한 정확한 그리고 자세한 투자 내용인데, 포스코 리튬 솔루션 설립, 수산화 리튬 생산 준비 끝. 포스코 홀딩스가 국내 수산화 리튬 생산법인 포스코 리튬 솔루션을 2,876억 규모로 현금 출자를 하고 인수를 하고 자회사에 편입을 시켰습니다. 일단 아르헨티나 아까 얘기했던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에서 생산한 탄산 리튬을 들여와서 대한민국에서 수산화 리튬 생산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1년 5월부터 5천억을 투자해 광양 율촌 사업단지에서 수산화 리튬 공장 건설을 시작을 했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에서 만든 탄산 리튬을 한국으로 가져와서 이 광양 율촌 사업단지에서 이 수산화 리튬으로 정제하는 과정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 포스코 리튬 솔루션이 대한민국에서 리튬을 만드는 기업이고, 이 아르헨티나에서 지금 이 염호를 만드는 거는 포스코 아르헨티나라고 따로 또 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까지 1단계와 2단계 사업이 차례대로 마무리되면은 1단계와 2단계가 뭔가요? 1단계는 첫 번째 아르헨티나에서 생산을 하는 겁니다. 이게 1단계. 2단계는 뭐냐면은 이거를 들여와서 한국에서 생산을 하는 겁니다. 이게 2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1단계와 2단계가 차례대로 마무리되면은 연 생산량 약 5만 톤의 수산화 리튬 생산 능력이 확보가 됩니다. 그렇구나. 2024년, 2025년까지 아직 계획이 진행되는데, 아니 그럼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으면 뭐 3단계도 있고 4단계도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근데 사실상 있다라는 거죠. 열어보면
포스코 그룹의 북미 투자입니다. 포스코 홀딩스 리튬 3단계, 4단계 공장 북미에 신설 검토합니다. 오케이. 1단계는 어디? 아르헨티나에다 짓고 2단계는 어디? 대한민국에 짓고 3, 4단계는 북미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포스코 홀딩스는 미국 IRA,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제가 항상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그냥 미국에서 생산 안 하면 너네 전기차 지원금 안 줄래가 바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에요.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아르헨티나 리튬 3, 4단계 공장을 북미에다 짓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아르헨티나 리튬을 가져와서 북미에서 만약에 정제를 해낸다면 그럼 북미에서 만든 리튬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미국산 리튬이기 때문에 지원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우리가 굳이 1단계, 2단계를 아르헨티나, 한국에 쓰면 나머지는 미국에다 지어서 우리가 미국 배터리 원자재라든가 또는 소재 공급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1단계 사업은 상공정, 하공정 모두 아르헨티나 현지에서 진행을 하고요. 2단계 사업은 아까 얘기한 대로 상공정을 아르헨티나, 하공정을 전남 강양에서 진행을 하는데 3단계, 4단계는 뭐라고요? 예, 상공정을 아르헨티나에서 하고 북미로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공정을 북미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3단계, 4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는 IRA 대응 위해서 호주 포스코 필라바 리튬 솔루션의 광선 리튬 43,000톤의 생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아까 염호를 한다고 했잖아요. 염호에서 나올 리튬이 87%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13%는 버리나요? 네, 이것도 버릴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포스코가 광석 리튬, 아까 대부분 광석 리튬은 호주에서 나온다고 했죠? 호주는 FDA 체결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광석 리튬은 바로바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호를 쓰면서 광석 리튬 생산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소재 원료 가격은 하락하더라도 강세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포스코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투자, 리튬 생산이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3, 4단계 공장까지도 우리는 북미에다 지을 생각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리튬에 대한 투자가 진심이고 포스코홀딩스가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거 알겠습니다. 근데 리튬 가격이 예전 같지 않지 않습니까? 하락 중이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어볼 수 있어요. 리튬 가격이 두 달 새 22% 하락을 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수요 둔화 반영하나 리튬 가격이 두 달에 약 22% 급락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빠진 거죠.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 리튬의 가격이 2022년 11월 최고점 대비해서 22% 하락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 그리고 테슬라 수요 둔화 영향으로 리튬 가격이 점점점 고점 찍고 빠지고 있고요. 테슬라 가격 인하에 따라 다른 전기차 회사들도 아마 인하를 하지 않을까? 그 리튬 가격이 더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또는 걱정이 되고 있는 상태죠. 특히 사람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리튬 가격이 올라간 배터리 회사한테 좋을까요? 배터리 회사한테는 당연히 매출이 늘어나겠죠. 항상 얘기하지만 디램 가격이 상승하면은 반도체 기업들,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매출이 늘어나는 것처럼 리튬 가격이 상승하면은 비용 상승으로 당연히 판가 가격이 상승합니다. 판가 가격이 상승하면은 매출도 늘어나겠죠. 영업이익도 좀 늘 거고요. 그래서 리튬 가격은 상승하는 게 배터리 업체들한테는 수혜예요. 근데 리튬 가격이 만약에 하락한다면 배터리 가격도 빠지기 때문에 실적에 좀 악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네. 리튬 가격이 두 달 만에 22%가 빠졌는데 리튬이 지금 중요할까요? 리튬을 지금 보는 게 맞을까요? 라고 또 물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전기차를 우리가 2023년만 보려고 투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2023년에만 성장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전기차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가 아닙니다. 앞으로 성장이 더 클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반영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리튬이 앞으로 수요 몇 배? 42배입니다.
리튬이 뭐길래 배터리 생산 원가의 40%다. 2040년까지 수요는 42배. 그러니까 당장 가격이 뭐 내려가고 하더라도 어쨌든 수요는 40배 이상 폭증한다는 거죠. 전 세계 리튬 수요는 2025년에만 104만 톤. 이것만 해도 두 배입니다. 이것만 두 배고 2030년에 273만 톤. 이것만 해도 네 배입니다. 이 네 배에서 다섯 배예요. 2040년에는 약 42배 수요 폭증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뭐 내려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속 우상향이에요. 계속 우상향 폭증이기 때문에 사실상 수요는 줄지 않는다. 애초에 계속 늘어날 거고 잠깐의 이 눌림목에 우리가 리튬이 뭐 죽었다 끝이다 필요 없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리튬 배터리가 바뀌는 시기는 절대로 단기간에 오지 않습니다. 전 세계 리튬 생산의 90%를 호주, 칠레, 중국이 하는 부분에서 경쟁력 강화를 중요하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를 포스코홀딩스가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리튬 직접 채굴 재련으로 공급선 다각화를 통해 리스크 해소를 해야 된다. 이거를 포스코홀딩스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리튬 가격이 단기간 하락해도 결국 수요는 2배에서 최대 얼마? 42배까지 증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당장의 가격의 눌림에 우리가 일일비할 게 아니라 앞으로의 성장성에 투자한다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 나옵니까? 대한민국에서도 리튬 강산이 발견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상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정도로 대한민국에서도 리튬의 진심이라는 거죠. 한국도 리튬 강국이 될 수 있다. 광산 6곳 찾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리튬을 채굴할 수 있는 광산이 발견되면서 리튬 강국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질자원연구원은 대한민국 광산 중 6곳에서 리튬을 찾을 수 있었고 대표적으로는 울진이며 매장량이 얼마나 있나요? 잘 모르겠는데 올해 안에 평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안에 정확히 진짜 우리가 퍼서 쓸 수 있는 정도인지 아닌지 나온다라는 거죠. 여기 이것뿐만이 아니라 재활용 연구 사업단을 만들어서 폐배터리에서 또 리튬이죠. 광물 회수율을 95.8%까지 끌어올린 연구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산과 이게 아니더라도 폐배터리 기술로 리튬 자원 빈국에서 부국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정도로 대한민국도 리튬의 진심이구나. 네, 오케이, 알겠어요. 근데 아까 2040년에 42배 성장이라면서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부터 무슨 17년 동안 홀딩할 것도 아니고 왜 지금 관심을 가져야 하나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은 첫 번째입니다. 바로 3월에 유럽연합 원자재법입니다. 유럽연합 오는 3월에 원자재법을 도입을 하고요. 공급망 관리 숙제하는 K배터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오는 3월 14일 핵심 광물 원자재법 법안 발표 예정입니다. 그래서 원자재에 대한 역외 의존도 축소. 그러니까 다른 나라한테 의존을 안 하고 역내 공급망 구축.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생산해서 우리들끼리 쓰자를 목표로 법안 입법 예고를 했었고요. 그래서 친환경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원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해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수입 의존도를 낮추자. 이거 어떻게 보면은 아까부터 얘기했던 IRA와 상당히 흡사한 법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게 리튬, 니켈, 전기차죠. 핵심 광물 공급량 확보 계획이 포함될 예정이고 아니 뭐 자세한 내용은 없나요? 예, 자세한 내용은 3월 14일쯤에 발표될 예정이고 아직 자세한 내용은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네. 3월에 원자재법이 발표가 되는구나. 그럼 발표가 되면 뭐겠습니까? 리튬이나 니켈 이거를 다각화시키고 중국이나 러시아의 의존도를 낮추는 기대감이 커질 거고 당연히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데서 리튬을 가져오는 영향이 있을 것이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만 있나요? 아니죠. 3월에 아까부터 얘기하던 IRA가 시행이 되죠. 미국 IRA 배터리 광물 규정이 2023년 3월로 시행이 연기가 됐었죠. 그래서 2023년 원래 1월부터 시행이었는데 3월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부품 및 핵심 광물 요건 지침 그리고 규칙 재정 공고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 실제 발표 이후부터 IRA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3월부터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튬 핵심 광물에 대한 중국산 의존도가 큰 대한민국과 유럽은 원자재 내재와 다각화가 중요하다. 이걸 누가? 포스코가 지금 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뭐가 필요하냐? 배터리 내에서 원가의 40% 이상 원료를 담당하는 리튬이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왜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3월에 유럽연합 원자재법이 있고 3월에 IRA가 진짜 시행이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아마 3월부터 리튬에 대해서 당장 가격이 하락하지만 중국산을 쓸 수 없고 써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기대감이 다시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떤 종목을 찍어야 되나요? 지금은 포스코홀딩스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좀 중소형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첫 번째입니다. 포스코 엠텍입니다. 포스코 엠텍이 포스코 소유 리튬 호수구 이슈가 있을 때 움직였던 기업 중 하나인데요. 중요한 거는 포스코 그룹의 철강 원료 계열사입니다. 근데 리튬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냐? 그건 없어요. 연관은 없는데 과거 포스코홀딩스가 리튬 염호 투자가 나올 때 계열사로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3월 이후 원자재법 및 IRA 수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웰크론 한택이고요. 아까 지질연구원도 리튬 플러스 리튬을 95% 내재화하는 폐배터리 기술력을 만들었다고 했죠. 웰크론 한택은 포스코와 이 폐배터리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웰크론 한택은 포스코 HY 클린메탈과 2차 전지 양극재 소재 결정화 공급 계약을 진행을 하고요. 포스코홀딩스는 유럽 폐배터리 재활용 연구 사업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IRA 원자재법 기대감 좀 가져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포스코 엠텍, 웰크론 한텍 관심을 가지는데 알겠습니다. 이 종목들 폐배터리 플러스 염호, 리튬 관련주인 거 알았습니다. 중요한 게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로봇, UAM,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그뿐만 아니라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 무료로 좀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자료집과 모든 것들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아니 어플을 근데 다운로드 받는 건 무료인데 들어가면 전화번호나 뭐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또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개인정보를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말씀드리면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시고요.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어플이 뜨게 됩니다. 누르시면은 100% 무료입니다. 100%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니까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들어가면은 전화번호라든가 개인정보 입력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입력할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 그냥 들어와서 무료로 어플 설치하시고 내용 확인하시면 된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어플을 설치를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에 대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로봇, 그 다음에 UAM 자료집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당일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6만 명 감사합니다 하고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누르시면은 저희 실전 매매 기법과 자율주행 로봇 UAM 자료집 올려놨으니까 무료로 꼭 다운로드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1월 13일, 10일, 11일, 10일, 9일 추천주도 매일 무료로 나눠 드리니까 추천주도 매일 무료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장 시작 전에 미리 정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 무료니까요. 매일 다른 이슈 보지 말고 이것만 보시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정리해 드립니다. AI 정부 사업 이슈가 있었다. 그러면 이슈와 어떤 이슈가 있었고 관련주까지 정리를 해드리죠. 매일매일 정리해드리니까 다 무료로 알아가시고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100% 평생 무료 어플입니다.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얻어가시고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7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